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2 제23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사의 종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2형식 문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2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뒤에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있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이고, 그런데 보어는 있기 때문에 또 불완전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2형식 문장의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제2형식 문장에는 이 보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보어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아주 수준 높은 내용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제2강에서 영문법 기초 두 번째 시간 할 때 그때 목적어와 보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보어라는 것은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죠.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 바로 보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보어는 설명하는 말은 맞는데 이 보어라는 문장의 성분이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품사 중에서 보어, 즉 설명하는 말, 이 보어라는 게 되는 것이 바로 명사하고 형용사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가 보어가 되면 당연히 명사 보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형용사가 보어가 되면 또 당연히 형용사 보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보어라는 것, 즉 설명하는 말, 이 보어에 명사, 형용사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명사를 보어로 쓸지 형용사를 보어로 쓸지 이것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명사를 보어로 써야 될 때, 그리고 또 형용사를 보어로 써야 될 때는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명사를 보어로 쓸 때는 그 보어가 설명하는 주어나 목적어하고 일치돼야 됩니다. 내용이. 그리고 형용사가 보어가 될 때는 주어나 목적어하고 일치되는 게 아니라 불일치될 때, 일치되지 않을 때 형용사 보어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론을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항상 예문을 보면 요 내용이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The matter is important 라는 문장이 나와 있죠. 자, 이 matter, 이 matter라는 단어는 명사가 되면 물질, 문제, 내용 이런 뜻이고요. 동사가 되면 중요하다라는 뜻의 자동사만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matter가 주어 자리, 즉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matter라는 단어가 문제라는 뜻인데요. The matter is important 라고 하면 그 문제는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이 important, 중요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주어인 그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주어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important가 바로 형용사 보어입니다. 주어인 matter, 문제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important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런데 ance로 끝나면 importance가 되면 중요함, 중요성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어를 공부하는데 형용사도 보어가 되고 명사도 보어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importance라는 명사를 써서 명사로 보어를 써버리면 The matter is importance라고 해버리면 그 문제는 중요함이다 또는 중요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important는 형용사고 importance는 명사인데 보어는 명사, 형용사가 다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주어인 matter라는 단어하고 중요함이라는 단어는 설명은 하겠지만 내용이 같지는 않죠. 문제는 문제이고 중요함이라는 건 중요함이란 뜻이지 문제 그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설명하더라도 주어나 목적어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불일치될 때는 보어를 반드시 형용사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장은 옳은 문장이지만
요 세 번째 문장처럼 명사로 보호를 쓰면 이때는 주어하고 불일치함으로 명사 보호는 틀렸다. 요 문장은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문장 있죠. 두 번째 문장. of importance. 이 문장은 또 맞습니다. 자, 왜 맞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 of라는 건 전치사죠. 우리 앞에 자기주도 영문법 제7강에서 전치사라는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전치사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of도 있지만 전치사는 in, on, at, from, by, to, with, for, about 뭐 여러 단어가 많이 있죠. 자, 이런 전치사가 하는 일은 뭐죠?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하는 명사를 오게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오게 하죠. 목적어라는 명사를 오게 하는데, 그러면 이 전치사하고 목적어가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죠? 형용사 아니면 부사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 공부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네요. 자, 우리 자기주도 의문법 앞에 제7강에서 전치사 공부했죠? 자, 전치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치사는 이렇게 뒤에 목적어라는 명사 상당어구, 목적어라는 명사 종류가 와서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 형용사나 부사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치사는 명사를 뒤에 꼭 오게 해서 명사를 결국 형용사나 부사로 고치는 게 전치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전치사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장에는 재료가 들어가서 재료나 원료가 들어가서 제품이 나오는 데죠. 재료나 원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가 공장입니다. 자, 전치사는 공장인데요. 재료는 명사라는 목적어입니다. 전치사라는 공장은 언제나 재료가 명사라는 목적어가 들어가서 제품을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는 데죠. 그러니까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는 데가 전치사다라는 것을 일단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했으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전치사라는 것은 목적어라는 명사를 데려와서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는 건데요. 우리 지금 보호라는 것은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가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명사 보호를 쓸 때, 형용사 보호를 쓸 때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 importance는 명사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importance라는 명사를 보호로 쓰면 틀린다고 했어요. 형용사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명사를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명사가 틀렸고 형용사로 고쳐야 되니까 앞에 of라는 전치사, 이 전치사 of라는 공장, 이 전치사를 붙여버리면 이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목적어라는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는 게 전치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를 썼으면 이걸 형용사로 고쳐주는 게 앞에 of라는 전치사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형용사로 바꿔야 되죠? 주어하고 보어가 내용이 같지 않으니까. 주어나 목적어와 불일치되면 형용사로 보호를 써야 되니까 명사를 썼을 때는 이 명사를 형용사로 고치기 위해서 전치사 of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이해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보호에 대한 문법은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수능 시험에 이 내용이 나온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기주도 메일 독해 영문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이현영의 자기주도 메일 독해 그 교재입니다. 우리 이현영어는 뭐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 자기주도 메일 독해의 이 본문에 있는 단어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단어뿐만 아니라 동의어, 파생어, 수거, 문법 사항까지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어휘 정리된 데 보면 전치사 of 뒤에 목적을 하는 명사를 써서 형용사 보호로 바꾼 내용이 여기 본문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of much value가 very valuable하고 똑같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독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독해 내용은 월넛, 호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글의 소재는 월넛이라는 그 호두라는 견과류 있죠. 호두, 딱딱한 거 있죠. 그 호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세 번째 문장의 it가 바로 이 호두를 대신 쓴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호두는 common, 흔히 있는 거고 일반적인 것이고 또 rough, 울퉁불퉁하고 not particularly attractive, 특별히 매력적이지도 않고, 자, 이 말들이 뭐냐 하면 이 월넛 호두라는 단어가 common, rough, 그리고 attractive, 물론 not이 붙었지만 이런 형용사들로 요 호두를 지금 설명하는 보어들입니다. 이게 common도 형용사, rough도 형용사, attractive도 형용사죠. 물론 attractive는 not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정이지만 이렇게 주어인 호두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형용사로 쭉 왔습니다. 그리고 and라는 등위 접속사 뒤에 또 하나 보어를 더 쓸 건데 이 네 번째 자리,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고 이제 네 번째 보어 자리에는 value라는 명사를 써버린 겁니다. common이나 rough나 attractive는 다 형용사 보어를 썼는데 and 뒤에 value라는 명사를 써버렸기 때문에 명사 보호를 쓰면 안 되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호두라는 것이 가치 그 자체는 아니죠. 가치 있는 이라는 이걸 형용사로 고쳐야 돼요. 이걸 형용사로 고치기 위해서 여기 앞에 of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ommon이나 rough나 attractive 같은 형용사하고 똑같이 value도 원래 형용사로 써야 되는데 명사로 썼기 때문에 똑같이 형용사 보호로 맞춰주려고 여기 of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부한 내용이 여기 이대로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 말고 또 다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기주도 메일 독해 레벨 3의 파트 8 3148번도 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요 47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starvation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죠. 이 starvation이라는 것은 굶주림, 즉 밥을 못 먹는 겁니다. 굶주리는 거죠. 이 굶주리는 게 주어인데 starvation can be of practical or instrumental value라고 되어 있죠. 자, 굶주림 자체가 여기도 또 valu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굶주림 자체가 가치는 아니죠. 굶주림 자체가 가치가 있는 이라고 형용사로 이걸 바꿔야 됩니다.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데 value라는 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 명사 value를 형용사로 고치려고 여기 of를 또 쓴 겁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이 of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 공부 처음 할 때부터 맨날 보는 단어죠. 만약에 이 문장에서 이 of가 아주 쉽다고 해서 이걸 지워버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굶주림이라는 명사는 가치가 있다라고 형용사로 보호를 써야 되는데 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 명사를 형용사로 고치려고 여기 of를 쓴 겁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요 내용 그대로 여기 of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요 바로 다음 문제에 또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요 문제는 또 this data, 데이터가 주어죠. 근데 지금 여기에 역시 비동사니까 뒤에 보호가 오겠죠. This data can often be. 자, 이 데이터는 종종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이게 보어인데요. 이 데이터는
reliability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reliability는 신뢰성이라는 명사인데, 신뢰, 믿는 거죠. 신뢰성이라는 명사인데, 데이터라는 거하고 신뢰성이 같을 수는 없죠. 데이터는 신뢰성이 아니라 믿을만 하다는 뜻의 형용사로 보호를 써야 됩니다. 근데 신뢰성이라는 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 명사 보호를 역시 또 형용사로 고쳐야 되거든요. 고치기 위해서 여기 ove를 또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여기서 이 ove를 안 써버리면 틀립니다. 이 명사 보호가 보호로서 안 좋고 형용사로 고치기 위해서 이 전치사를 써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형용사로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ove가 있는 내용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뭐가 좋으냐 하면 이렇게 모든 영어 문장에 모든 단어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문법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문법을 잘 알면 여기 있는 이런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다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게 영문법입니다. 그래서 영문법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ove가 왜 있죠? 이게 주어이고 이게 보어인데, 자, 비동사 뒤에니까 보어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주어인 명사하고 보어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이거는 형용사 보어를 써야 되는데 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 명사를 형용사로 고치려고 전치사 ove를 썼다. 이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를 공부하고 있고 여기 ove를 써서 이 명사를 형용사처럼 바꾸려고 이게 ove를 쓴 겁니다. 금방 다른 예문에서 본 것처럼 다른 문장에 있던 그 ove하고 이 ove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부사 보호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 부사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보호는 설명하는데 명사하고 형용사만 보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명사가 보호가 될 때, 형용사가 보호가 될 때는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했죠. 그런데 부사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바로 요 예문인데요. The news sounds strangely to me 라는 문장이 있죠. 자, 그 소식은 to me, 나에게 이상하게 들린다. 자, 그 소식이 나에게 이상하게 들린다. 얼핏 보면 이 문장이 맞는 문장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상하게라는 말은 게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사형 어미 같거든. 이상하게라는 말은 게가 부사형 어미라서 이 strangely라는 부사를 쓰는 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다라는 요 말 자체는 주어인 그 뉴스, 그 소식이죠. 그 뉴스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주어를 설명하는 얘는 보어입니다. 보어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라고 해석이 돼서 부사가 맞는 것 같지만 보어는 부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strangely를 ly를 빼서 형용사 보어, strange, ly가 빠진 형용사로 보호를 써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ly를 써서 부사를 보호를 쓰면 이렇게 틀린 문장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로 딱 정리를 하면 보어는 설명하는 말이고 명사하고 형용사만 되는데, 명사를 보호를 쓸 때는 주어나 목적어하고 일치돼야만 되는 거고, 형용사로 보호를 쓸 때는 그 보호가 설명하는 주어나 목적어하고 내용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설명만 하니까 일치되지 않고 불일치될 때 형용사 보호를 쓰는 거다. 그리고 부사는 보호로 쓸 수 없다. 그리고 또 전치사라는 게 있는데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라는 명사를 쓰면 형용사나 부사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 자리에 명사를 썼을 때 이걸 형용사 보호로 고쳐야 될 때는, 즉 명사를 형용사로 고쳐야 될 때는 앞에 전치사 ove를 쓰면 명사를 형용사로 고쳐서 명사 보호를 형용사 보호로 바꿀 수 있다. 전치사 ove를 쓰면. 그 내용까지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제대로 다 지금 여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호에 대한 이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23강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 자기주도 영문법은 전체가 100강까지 있죠. 100개의 강의가 있는데 지금 우리 23강을 하지만 이 명사 보호하고 형용사 보호의 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되는 문법이 뒤에 41강, 42강, 49강, 53강에 또 나옵니다. 뒤에 가면 41강, 42강, 49강, 53강에 이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 이 차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되는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알고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 41강, 42강 잠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실제 나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41강인데요. 자, 여기 41강에 보면 준동사 첫 번째 이제 부정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밑에 보면 나오죠. 41강에 여기 나옵니다.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보호, 주격 보호. 근데 명사 보호가 어떻고 형용사 보호 어떻고 막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오늘 지금 공부하는 23강, 여기 23강이라고 써놨죠. 자,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의 차이에 대해서는 앞에 23강에서 공부했다라고 앞에 걸 다시 또 가르쳐 줍니다. 거기 가면 나온다라고. 우리 지금 요거 23강 공부하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23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이 41강의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이론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강의 42강에 또 나올 겁니다. 42강에도 여기 보면 또 명사보호 대 형용사보호 앞에 우리 지금 공부하는 23강의 내용 이 명사보호와 형용사보호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여기 부정사에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는 23강의 내용이 여기에 또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보호에 대해서 제 2형식 문장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지 뒤에 41강, 42강, 49강, 53강에 또 어차피 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요걸 지금 잘 알아야 뒤에 요런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호의 개념이나 이런 보호의 기능 같은 것은 알고 보면 거의 영문법 기초에 가까운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에 가까운 내용인데 의외로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대부분 처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좀 반복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의 차이, 그 차이를 반드시 아시고 명사 보호를 형용사 보호로 바꾸는 방법은 또 형용사를 써도 되지만 전치사를 써서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제2형식 문장을 공부하고 있죠. 이 형식은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가 있는 문장이죠. 자, 지금 여기에 감각동사라는 게 나옵니다. 이 감각동사라는 것도 영문법에서 쓰는 그 용어인데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자, look이라는 것은 뜻이 뭐뭐하게 보이다. smell은 뭐뭐한 냄새가 나다. taste는 뭐뭐한 맛이 나다. sound는 어떻게 들리다. 그리고 feel이라는 것은 어떻게 느껴진다. 이런 말이겠죠. 자, 이렇게 보고 듣고 맛을 보고 냄새가 나고 느껴지고 하는 것을 감각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감각동사 이런 애들이 전형적인 불완전 동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불완전하니까 뒤에 보충하는 말, 즉 보어를 써야 되는 동사입니다. 보어를. 그런데 보어를 쓰더라도 원래 형용사 보어를 쓰겠죠. 왜냐하면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맛이 나다 뭐 이런 내용은 주어하고 보어가 일치하진 않지만 주어를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형용사 보어를 쓰는데요. 자,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these apples, 이 사과들은
look delicious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과들은 아주 맛있게 보인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보호를 안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delicious를 These apples look 하면 이 사과들은 뭐뭐하게 보인다. 보인다라고 썼는데 어떻게 보인다는 건지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를 뒤에 안 쓰면 문장이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이런 look 같은 단어는 주어가 어떻게 보인다는 건지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 이런 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bread, bread는 빵이죠. This bread smells 라고 하면 이 빵은 뭐뭐하게 냄새가 난다. 자, 이 빵은 냄새가 난다 했는데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를 뒤에 써야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good 이라고 하면 이 빵은 아주 좋게 냄새가 난다.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이렇게 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delicious나 good 같은 단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건 맞지만 일치하는 건 아니죠. 맛이 있다는 거하고 사과가 똑같을 수는 없죠. 사과가 맛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맛있는 게 사과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 보호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형용사 보호는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만 하는 거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형용사 보호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를 쓰라고 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로 명사를 보호로 써버리면 안 되죠. 형용사 보호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는 여기서는 우리가 of를 썼었죠. 주로 of를 써서 제가 아까 예문까지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감각 동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각 동사는 이렇게 형용사 보호를 써야 되지만 명사를 쓸 때는 like라는 전치사를 쓰면 돼요.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like는 전치사입니다. 앞에 of처럼. 전치사하고 like가 전치사가 되면 뜻이 뭐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like는 전치사가 되면 뭐뭐 같은, 뭐뭐처럼인데 이 뒤에 명사를 오게 해서 이 like라는 전치사하고 힘을 합쳐버리면 형용사 보호로 바뀌어버립니다. 위에서 of가 한 것처럼. 그래서 이 목적어 명사를 like라는 전치사하고 붙여서 결국 형용사로 바꿔도 된다. 그게 바로 이런 예문입니다. 자, it sounds. 그것은 뭐뭐처럼 들린다. 근데 여기 뒤에 원래 형용사를 쓰면 되는데 good idea, idea라는 명사를 쓰니까 이 명사를 형용사 보호로 바꾸려면 like라는 전치사가 오면 돼요. 뭐뭐처럼이라는 뜻에. 그래서 it sounds like a good idea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생각처럼 들린다 라고 해서 이 문장은 옳은 문장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delicious나 good처럼 형용사를 써야 맞는데 idea라고 명사를 썼기 때문에 명사를 썼을 때는 전치사 like를 써서 이 부분을 형용사 보호로 바꾼다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보다, 냄새가 나다, 맛이 나다, 뭐뭐처럼 들린다, 느끼다 이런 단어를 감각동사라고 하고 감각동사는 주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뒤에 형용사 보호를 쓰는 게 맞다. 형용사 보호를 써야 되죠. 이걸 안 써버리면 얘들은 불완전 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형용사 보호를 써서 문장을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형용사 보호 쓸 자리에 명사를 쓰게 되면 like, 뭐뭐처럼이라는 like라는 전치사를 쓰면 역시 또 형용사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옳은 문장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형식도 공부할 게 많죠. 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이 형식이라고 하면 계속 얘기하는데 이 형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어 뒤에 불완전 동사가 있고 뒤에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가 있는 거죠. 자,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 형식 동사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동사 두 개를 뽑으라 하면 비동사하고 becom이 있습니다. 비동사는 뜻이 뭐죠? 뭐뭐이다겠죠. 주어가 뭐뭐이다. 이다면 뒤에 있는 그 보호가 와서 주어가 이 보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있죠. become이 있죠. 자, 비동사는 이다라는 뜻인데 become이라는 것은 되다라는 뜻입니다. 되다. 되다라는 것도
이형식 동사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 이형식 동사 중에 go, come, get, run, fall, remain, turn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사실은 더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이 이형식 문장에 쓰이면, 다시 말해서 뒤에 보어가 오면 이 단어들은 다 되다, become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go라는 것은 원래는 일형식으로 쓰이면은 가다죠. go는 가다고 come은 오다. 그리고 get은 보통 get도 뜻이 엄청나게 많지만 대표적인 뜻 하나만 얘기하면 get은 얻다라고 외우면 됩니다. 얻는다. run은 달리다. fall은 떨어지다. remain은 남아있다. turn은 돌다. 그런 뜻이죠. 이런 단어는 그게 제일 대표적인 뜻이죠. 그렇지만 이런 단어들이 뒤에 보어가 와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뒤에 오면 이 단어들이 전부 다 become하고 똑같이 됩니다. 뜻이 뭐죠? 이게 다 되답니다. 그러니까 가다, 오다, 얻다, 달리다 이런 게 아니라 뒤에 보어만 오면 다 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되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 단어들이 아무 보어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도 뒤에 보어가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자주 같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자주. 말버릇처럼. 그것도 수거처럼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bad는 나쁜 또는 상한, 음식이 주어면 bad는 상했다는 뜻도 있어요. 자, bad는 나쁘다라는 건데 나쁜이라는 형용사인데 나쁘게 되다. 나쁘게 되다라고 하려면 become bad라고 해도 됩니다. become이 되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go를 씁니다. go bad를 쓰면 이게 가다가 아니라 되다로 바뀝니다. go bad는 뭐죠? 나쁘게 되다 또는 상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blind가 있죠. blind는 눈이 먼,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눈이 멀게 되다는 go blind. 그리고 bold는 대머리의 라는 뜻의 형용사죠. 그러면 대머리가 되다는 go bold. 그리고 crazy하고 mad는 미쳤다는 뜻의 형용사죠. 미친이죠. 그러면 미치게 되다는 go crazy, go mad입니다. 그리고 bankrupt는 파산한, 경제적으로 망했다는 뜻이죠. 파산했다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그래서 파산했다, 파산되었다라고 하려면 go bankrupt. 그리고 wrong이라는 것은 잘못된, 나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다, 나빠지다 하려면 go wrong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come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오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오다라는 뜻이지만 역시 뒤에 보어가 오면 얘도 되다입니다. 되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come true라고 하면 true라는 것은 사실의, 진실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come true는 사실이 되다, 진실이 되다. 이 말이 뭐죠? 실현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현되다. 사실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settled는 settle이 해결하다, 진정시키다라는 동사인데 ed를 붙여서 이것도 형용사가 된 거죠. 진정된, 안정된, 해결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come settled 하면 안정되다, 해결되다 이렇게 뜻이 바뀝니다. 그리고 right이라는 것은 이 wrong의 반대말이죠. right은 올바른, 좋은 이런 뜻이죠. come right은 올바르게 되다, 좋게 되다, 호전되다, 좋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get이 나오죠. get은 보통 때는 뜻이 많지만 제일 대표적인 뜻이 얻다라고 했죠. get이. 그렇지만 역시 이런 보어들이 오면 이렇게 되다로 해석을 합니다. 자, angry가 화가 나니죠. get angry 하면 화가 나게 되다. 그리고 wet은 젖은, 젖었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젖게 되다는 get wet. hurt는 아픈, 다친이란 뜻의 형용사죠. 그러면 아프게 되다 하면은 get hurt. 다치게 되다, 아프게 되다. 그러면 drunk라는 것은 술이 취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게 되다 하면은 get drunk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dry라는 것은 여기 wet하고 반대죠. dry는 말랐다는 뜻이죠. 마른. 그래서 마르게 되다 하면은 run dry. run이 달리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run dry는 마르게 되다. 자, short는 짧은 또는 부족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부족하게 되다, 부족해지다는 run short.
wild는 야생의, 난폭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난폭하게 되다 할 때는 run wild. 그리고 out of g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gas는 가솔린, 휘발유라는 뜻입니다. 기름. out of 하면 그게 떨어졌다는 뜻이죠. out of gas는 기름이 떨어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run out of gas라고 하면 기름이 떨어지게 되다. 기름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fall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떨어지다. 그렇지만 얘도 뒤에 이런 보어가 오면 이렇게 되다로 바뀝니다. 자, ill이라는 것은 요거는 아픈, 병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프게 되다라고 하려면 fall ill. asleep은 잠이 든 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잠이 들게 되다라고 하려면 fall asleep. 그리고 apart라는 것은 떨어진, 부서진,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fall apart 하면 떨어지게 되다, 즉 산산조각이 나다,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fall apart는. 그러면 victim이라는 것은 희생물이라는 뜻입니다. 희생자. 그래서 fall victim은 희생자가 되다, 희생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remain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remain은 뭐뭐한 채로 남아있다라는 뜻인데 silent는 조용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remain silent는 조용하게 남아있다, 즉 침묵을 지키다라는 뜻이고, single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 독신이다, 결혼 안 했다는 뜻이 바로 single이죠. 그래서 remain single이라고 하면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다, 독신으로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turn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돌다죠. 돌다지만 뒤에 색깔을 나타내는 보어가 오면 요 색깔로 되다, 이것도 되다로 해석을 합니다. 돌다가 아니라 색깔이 오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go나 come이나 run이나 remain, 또 get, fall, turn 이런 단어들은 원래 뜻이 다 있죠. go가 가다고 come이 오다 이런 것처럼, 또 run은 달리다 이런 것처럼 원래 뜻이 있지만 이 단어들이 다 뒤에 이렇게 보어가 오면 이 단어들이 다 되다, become하고 똑같이 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무런 보어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보어들은 go하고, 또 이런 보어들은 come하고, 이런 보어들은 run하고, 이렇게 이런 동사들하고 어울리는 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하고 이 보어를 붙여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get angry, get wet, get hurt, get drunk 이렇게 붙여서 암기를 하는 게 빨리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예문을 제가 몇 개 써놨는데요. 자, everything is going wrong today 라고 했죠. 자, 모든 것이 오늘 going wrong. 자, 이거 진행형 형태로 썼는데요. go wrong. 여기 나오죠. go wrong. 요거죠. 자, 모든 것이 오늘 나쁘게 되었다. 나쁘게 됐다는 말은 오늘 모든 일이 잘 안 풀린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our dream will come true. 자, true라는 게 여기 있는데 come이 오죠. come true는 사실로 되다. 사실로 되는 거는 실현되다라는 뜻이죠. Your dream, 당신의 꿈은 will come true. 실현될 겁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get angry가 화가 난이라고 했죠. 자, get의 과거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he got angry at my words. 그는 내 말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got angry,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get angry의 과거형이죠. 이렇게 붙여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victim이라는 것은 희생물인데 fall victim이 희생물이 되다, 희생자가 되다 이런 말이죠. He fell a victim. 그는 희생자가 되었다. To a rare disease. disease는 병이라는 뜻이고요. rare는 희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귀한 병에 그는 희생물이 되었다. 희귀 질병이 걸렸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리고 he remained single all his life. 그는 자기의 평생 동안 remained single, 독신으로 남아 있었다. 평생 결혼 안 했다라는 뜻이겠죠. remain single, 여기 나와 있습니다. remain single. 자, 그 다음에 turn이라는 것은 뒤에 색깔이 오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이 pale이라는 것은 창백한이라는 뜻입니다. 창백하다는 것도 색깔로 볼 수 있죠. 사람 얼굴이 하얗게
창백하게 됐다는 말이죠. 자, he turned pale at the news. 그는 그 소식에 창백하게 되었다. 여기서 턴을 돌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turned pale, 창백하게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red and yellow라는 색깔이 나와 있는데요. 빨갛고 노랗고죠. 빨갛고 노랗고가 맞지만 red and yellow를 이렇게 붙였으면 무슨 뜻이죠? 빨갛고 노랗게 되었다. 우리나라 말에 단풍이 들었다라는 뜻으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이 색깔은 나무가 단풍이 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leaves turn red and yellow in fall. 여기서 fall은 명사로 가을이죠, 가을. 그래서 그 나뭇잎들은 가을철에 단풍이 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오면 turn을 쓴다. turn이 돌다가 아니라 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지금 이형식 문장의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붙여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형식 문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혹시라도 처음 공부해 본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서 보시더라도 이 내용은 절대로 알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강의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